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부트캠프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건 좋은 부트캠프를 찾기가 참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뭐든 좋은 걸 찾는다는 건 어렵지만 부트캠프는 특히나 강사와 커리큘럼이 유동적이다 보니까 어떤 부트캠프가 좋다고 말씀드리기가 불가능에 가깝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부트캠프들을 보고 후기들을 찾아보니 피하는 게 좋은 부트캠프들의 공통점은 보다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최고를 찾을 수 없다면 최악을 피하자라는 전략으로 최악의 부트캠프를 피할 수 있는 3가지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통계는 참고 정도만 하자. 통계는 어떤 데이터나 정보를 한눈에 이해하고 파악하기에 참 좋은 도구입니다. 하지만 통계를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정책에 대해서 10%는 찬성하고 80%는 무관심하고 10%는 반대했다고 했을 때 이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오직 10%만 반대하는 의사를 밝혔다 라고 표현할 것입니다. 그러면 마치 90%의 사람들이 찬성한 것 같은 인상을 줄 수 있지만 실제로는 80%는 별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통계 자료의 로 데이터는 객관적일 수 있어도 이를 통계로 간략하게 표현하다 보면 오해를 발생시킬 수 있고 많은 기업들은 상업적인 의도를 가지고 통계를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통계 자료를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기보다는 기업들 입장에서 유리하게 해석됐을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 됩니다. 또한 이러한 통계 자료들이 부트캠프들 간에 거의 동일하다 보니까 이걸 기준으로 비교하기 불가능하니 더더욱 고려사항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A라는 부트캠프의 취업률이 93%고 B라는 부트캠프의 취업률이 87%라고 한다면 이걸 보고 A가 B보다 취업이 잘 되는구나 라고 판단하기에는 6%가 너무 작은 차이이기도 하고 둘 중 어느 곳에 가도 최소 80% 이상의 확률로 취업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도 너무 순진하게 통계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통계를 보고 해야 되는 생각은 각 부트캠프들이 취업이 잘 된다고 주장은 하지만 실제로도 잘 되나? 라고 질문할 수 있어야 하고 숫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요즘 유행하는 기술은 피하자. 커리큘럼만 보면 대부분 비슷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어떤 커리큘럼이 좋은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라면 요즘 핫하다는 AI, 머신러닝, 자율주행, 드론 등과 같은 4차 산업 관련 과목들이 들어있는 부트캠프는 피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신기술이 요즘 핫하고 중요한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맞습니다. 요즘 이런 것이 핫하고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데려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목이 들어있는 커리큘럼을 피해야 되는 이유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이런 분야가 핫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신입사원들을 뽑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특정 회사들에서는 사정이 너무 급해서 이런 분야의 신입을 찾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대부분 전문가가 있는 상태에서 그 전문가의 손과 발이 될 사원을 뽑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규모가 있고 신사업에 투자할 여유가 있는 회사들이나 할 수 있는 거지 대부분의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이러한 신생 분야에 여러 직원을 둘 정도의 규모나 여력이 되지 못해서 전문가 한 명만 모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입 개발자로 취업하려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취업의 문이 오히려 웹개발이나 앱개발보다도 좁다는 거고 그래서 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런 강의들이 나라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끼워 팔기식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기를 찾아볼 때도 기대했던 AI 강의는 생각보다 많이 빈약하고 결국 실상은 다 프론트엔드나 백엔드 코스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굳이 힘들게 AI나 머신러닝 강의를 듣겠다고 높은 경쟁률 속에서 허덕이는 것보다 일반적인 프론트엔드나 백엔드 코스가 취업의 관점에서는 훨씬 유리하고 실리를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나는 코딩을 조금만 배워서 문과 계열의 업무를 하고 싶다. 예를 들어 기획이나 마케팅 쪽으로 취업하고 싶다면 이런 강의들을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이런 강의를 들은 분들은 대부분 핀테크나 암호화폐 관련 기업의 기획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약간의 기술적 지식만 얻어서 문과 업무로 취업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런 강의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번 기회에 개발자로 아예 제대로 취업을 하고 싶다면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제대로 경험하고 싶다면 가장 보편적인 취업의 길이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세 번째, 화려한 부가 서비스에 현혹되지 말자. 마지막으로 각 기업들에서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뭘 사든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와 부가 가치를 구분해야 되는데 부트캠프의 핵심 가치는 빠른 취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빠른 취업에 도움이 되는 핵심이 뭔지 구분하고 나머지는 큰 비중을 두면 안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커리어 매니저, 취업 박람회, 면접 지원 등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의 지원도 취업할 확률을 높이겠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프로그램을 직접 짤 능력이 없고 가장 기본적인 알고리즘조차 이해를 못했다면 아무리 취업 박람회를 많이 다니거나 면접 연습을 하더라도 합격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보편적인 기술 습득이라는 관점에서 어디에 가나 쓸모있는 기술을 가장 탄탄하게 가르쳐주는 곳이 어딘가 라는 관점에서 보다 보면 좋은 곳을 찾을 수 있고 반대로 내가 찾은 곳이 이런 기본기보다
보다 부가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다면 마음 편히 걸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좋아하는 것을 할까, 잘하는 것을 할까입니다. 저는 둘 다 아니고 돈이 되는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걸 배우고 그걸 제공해서 가치를 창출하고 가치를 창출해서 돈을 벌어야 잘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하는 것이 하나라도 있어야지 좋아하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도 생각하고요. 그러니 빠른 취업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을 탄탄하게 가르쳐주는 곳을 찾으시고 요즘 핫하다는 기술이나 통계 자료로 과도하게 홍보만 하고 있다면 한 번씩 의심해주면 최악의 부트캠프만은 피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고심하고 골라도 생각보다 불만족스러울 수 있으니 너무 낙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강사나 강의 분위기가 뽑기 운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 아무리 알아보고 조언을 받아도 틀릴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내 탓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반대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너무 많은 고민을 하기보다는 적당한 고민을 하고 우선 강의를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치밀하게 공부하고 준비해서 성과가 보장된다면 투자할 가치가 있겠지만 어차피 보장되는 게 별로 없다면 적당히 알아보시고 빨리 강의를 들어보고 별로다 싶으면 얼른 환불받고 다른 곳을 도전해보는 게 시간도 절약하고 정신건강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꼭 좋은 부트캠프를 잘 찾아가시면 좋겠고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후기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취업을 위해서 화이팅 하시고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